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주말에는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경제와 정의에 또 재미까지 덧붙인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신적인 고통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신의학과를 찾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정신 건강과 주식 투자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재밌습니다. 네. 자, 그래서 22여 년간 주식과 도박 중독 치료 연구하셨고 최근에는 또 주식은 쉽니다라는 이런 책까지 내신 정신과 전문의 최삼옥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은 쉽니다라는 게 정신의학하고 좀 관련이 있는 네, 겁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이 어. 결국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예, 심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진 네. 경제쇼 플러스의 질문 요정 오윤혜 씨도 역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인혜입니다.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먼저 그 박사님, 그 요즘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 약세장에서 네. 투자 손실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을 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도박 중독을 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사인데 원래는 도박 중독. 맞습니다. 아.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주식 문제로 오셨어요. 평균. 네. 그런데 최근엔 한 20% 정도까지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네요. 근데 사실 병원에는 그 주식 조금 해서 이제 손해를 본다고 오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지. 예, 그래서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정도가 예, 엄청난 이제 채무를 예, 떼어안게 예. 되고 네. 동시에 이제 가족 관계나 예. 또 직장 문제나 또 심지어 이제 우울증까지 예. 생겨서 그래서 오시는 경우들이고요. 네. 최근에도 사실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행히 이제 큰 손상 없이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약세장에서만 저희 병원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강세장일 때도. 왔습니다. 제가 통계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2021년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예. 이 국가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네. 이 자료에 의하면 주식이나 코인 문제로 상담한 인원이 2019년 1,800명에서 1,008명에서 2020년 1,732명으로 약 7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활황장이었을 때거든요. 네. 동시에 연령대 비중이 3, 40대가 제일 많았는데 예. 실제 증가율은 20대가 223%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주식 문제로 상담할 때는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할 것 없이 예,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늘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궁금한 황 박사님은 주식 투자하십니까? 저요. 예. 네.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식 투자 때문에 상담하러 온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상담하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그 치료법을 뭐라고 주식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서 오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독 수준에 해당되세요. 네. 그래서 중독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중단하는 게 그것이 치료 목표가 되고요. 네. 그럼 주식하지 않는 일단 걸로. 않는 걸로 해야 되고 예. 네. 그게 최종 치료 목표는 아니고 예. 많은 것들이 지금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관계나 직장 문제나 심리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예. 훨씬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중독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중독이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스스로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끌고 오는 겁니까? 네, 그렇지. 주로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 예. 설득을 하고 관건을 해서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제가 그거 물어볼게요. 최 박사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시니까 네. 오랫동안 원래 도박 중독 치료하셨잖아요. 주식도 도박 중독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사실 출발점은 다릅니다. 예.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네. 도박은
흥미로 재미삼아 시작하거든요. 출입구가 달라요. 도박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아, 시작은 다릅니다. 시작이. 그래요? 네. 물론 거기서 이제 따고 읽고 하는 게 있지만 예. 근데 문제가 돼서 중독 수준으로 오신 분들은 예. 과정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과정이.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중독은 알코올이나 뭐 담배나 예. 이런 물질이 우리 뇌에 직접 들어가서 예. 이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중독 현상이 생긴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예. 특정 물질이 어떤 뇌에 들어가지 않아도 실제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걸 우리 행위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행위 중독의 대표적인 게 도박 중독이고 예. 이 도박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다루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도박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결국 중독으로 빠지고 병원에 오는 케이스죠. 어, 그럼 이거 하나 더 뭐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훨씬 더 심적으로 힘들지. 내가 돈을 잃었을 때보다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원인들을 봤을 때 경제적인 이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더 크게 데미지가 오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가치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네. 사실 정말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정말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돈이 됐던 내 옆에 친구가 됐던 네. 아니면 내 건강이 됐던 앞으로는 내가 희망을 가질 게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예.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란 것도 무시 못할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요. 네. 그냥 제 경험을 좀 보면은 제가 원래 주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제쇼 진행을 이제 작년에 맡으면서 좀 이 경험을 여러 개로 네, 쌓아봐야겠다. 네. 그때부터 좀 주식을 좀 조금씩 해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보게 돼요. 당연히 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맞습니다. 올랐나 안 올랐나 네네. 이게 뭐 그것 갖고 이제 중독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재미로 했지만 그게 나중에 중독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손이 떨릴 정도로 안 하면 손이 떨릴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주식도 오래 하면은 중독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기질은 좀 중독으로 빠집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성격 검사 같은 거, 네. 기질 검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자극 추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아. 분들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질 못하고요. 네. 뭐든지 해야 되고 저 자극 추구형인 것 같은데 느낌상. 새로운 매우 걸 좋아하고, 추구하는 네. 새로운 네. 걸 좋아하고 네. 또 뭔가 강한 걸 좋아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예. 분들이니까 어떤 가치주나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고 예. 없죠, 없죠. 아. 뭐 4차 산업이다. 음. 앞으로 미래가 열린다. 이런 성장주에 꽂히죠. 이게 도파민 새로운 거. 시스템이 예.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극 추구 성향인데 예. 네. 결국 이런 분들이 도파민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발전이나 예. 어떤 산업의 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호르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뇌에 도파민?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데 이 도파민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어떤 동기를 마련하고 예. 욕구가 생기고 이러는 건데 네. 그게 과도하게 작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주식이든 게임이든 또는 도박이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예. 물론 그런 특성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결국은 성공도 하거든요. 예. 예, 사업도 하고 네.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요소에다가 또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생각이 이제 융통성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무만 보고 숲을 아. 못 보는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이런 그 변동성이 강한 주식 시장에서 네. 살아남질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또 손해를 겪게 되면 네. 이 손해를 또 회피하고 싶은 여기서 감정을 조절 못하는 그래서 이걸 빨리 또 회복하고 싶은 욕구들이 네. 소위 복구 심리라고 그러죠. 예. 본전 심리. 예.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분들이 그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선 더 중독성이 강한 더 리스키한 것에 손을 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물로 갈아탄다든지 코인으로 갈아탄다든지 예.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찾아온 그 본인 스스로 걸어오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네. 뭐 가족 손에 이끌려서 왔던 그 상담을 받으면은 주식에 대해서 지금 중독 상태니 주식 당분간 손 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손 뗍니까 그러면은? 그게 손 떼는지 안 떼는지 그렇게 쉽게 떼면 어. 이분한테 안 오시죠 원장님한테.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예. 가족들한테 오픈한 상태고 예. 가족들도 그동안에 몰래 숨기면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배신감이나 아픔을 가지고 계세요. 예. 신뢰가 다 바닥이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권유하는 것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예. 최소한의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억지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약을 먹습니까? 도파민 억제해주는 그런 약. 그런 약을 쓰기도 하는데 네. 제일 먼저 이분들이 이제 현재 상황을 좀 파악을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부지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채무에 대해서조차도 네. 또 찔끔찔끔 예. 전체를 오픈은 못하고 예. 일부만 그렇지. 오픈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존감, 자존심의 예. 문제도 있고 음.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일단 현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현재 문제를 인정하고 예. 현재 문제를 좀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분들이 너무 그동안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잘 쉬어야 됩니다. 예.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너무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예. 잘 자고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쉬고 일단은 뭐 투자나 도박을 내려놓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게 먼저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의 온통 이 머릿속에는 현재 채무 상태 여기에 지금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다양한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하나씩 회복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진짜 그 특징이 있는 게 보고 싶은 것대로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제가 최근에 납작 복숭아를 주문했거든요. 너무 가격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무가 온 거예요. 납작 복숭아 묘목이 온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싼 거. 나는 그게 납작 복숭아로 보였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도 파란불일 때는 네, 저는 네. 그냥 안 본 눈입니다. 빨간 불만 이렇게 크게 보이고 오래 보고 파란 불은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손실 회피 심리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손실 회피라는 것도 일종의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 처리, 뇌에서 정보 처리 과정 중에 네. 천천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논리적인 시스템이 있고 네. 급하게 자동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이 네. 편향이라는 편향이라는 게 좀 약간 기울어져 있다 생각이. 예. 그게 자동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손실 회피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쾌감이 100인데 네. 뭔가를 잃었을 때의 고통은 2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실 회피를 못하면서 뭔가 변화에 빨리 대응을 못하고 소위 말하는 손절을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매몰 비용 효과라는 게 또 있죠. 매몰병이요? 매몰 비용 효과. 매몰 비용. 예, 그래서 그동안 들어간 시간, 돈. 에너지, 돈, 뭐 내 열정, 내 분석했던 여러 가지 시간들, 그날 밤새우고 막 분석했던 이런 것들이 막 아깝지. 떠오르면 너무 어. 아까운 거죠. 그 메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현재 집중하지 못하고 예. 그 들어간 것에 집중함으로써 예. 현재 대응을 이제 놓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막 한 곳에 메모해서 맞아요. 막 이거 분석하고 그런 이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안 오를 수가 없어 하는데 그게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내려가면은 뭐 좌절하거든. 네.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이 잘못된 거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은 심리다라는 그 쓴 책의 이제 내용에 보면은 네, 인간의 뇌가 주식 투자에 이게 원래 적합하지 않게 구성돼 있다,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제가 보니까는 딱 들어오던데 아, 네.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 사실 우리 뇌가 고대에 예.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덕목이라 그럴까 기능은 살아남는 거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고대 맹수가 나타나면 빨리 그 패턴을 인식해서 어제 만약에 봤던 호랑이한테 내가 겨우 살았다면
비슷한 놈이 왔을 때 고양이라도 빨리 과잉 대응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과잉 대응을 해야 되고 빨리 반응을 해야 되고 패턴을 인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존에 유리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그렇게 이득이 생기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예. 전두엽을 충분히 써야 되는 예.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또 과잉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했던 것들이 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 예. 그래서 예. 빨리 반응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편향과 관련된 것들이고 네. 또 감정과 관련된 이 행동 시스템들이 우리 뇌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파민 시스템. 예. 이 도파민 시스템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결과보다는 예측이나 기대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갔을 때 네. 만난 걸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 그게 보상이 돼서 더 먹고 싶다. 이게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결과 때문에 도파민이 나왔을 때가 100이라면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기대감이 200 도파민 200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더 강한 거 또는 더 새로운 거, 신사업 이런 것들에 이제 그래서 예측 중독자들이 자꾸 생기죠. 예. 자꾸 맞추려고 네. 그러고 그런 기대감에 중독이 되는 것이 도파민 시스템의 첫 번째 기능이고 예.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즉각적인 만족이 나중 만족보다 훨씬 선호된다. 그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면 잘 옛날에 이해 안 가는데 즉각적인 즉각적인- 만족이 나중 만족보다 선호된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마시멜로 스터디 같은 거죠. 예전에 음. 이 마시멜로라고 하는 이제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예. 5살 아이한테 이제 네. 실험을 했었어요. 예. 너 지금 먹으면 하나를 줄 수 있는데 네.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두 개를 개. 줄 텐데 음. 선택을 해봐라. 네. 예. 그래서 나눠지죠. 당장 먹는 애들이 있고 네. 막 힘들게 참아가면서 5분 뒤에 두 개를 얻어 먹은 애들이 있어요. 예. 전 바로 먹는데. 나도 바로 먹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게 즉각적 만족이고 예. 네.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가고 성인 돼서 예.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지금 이런 성공하지 못한 두 사람을 보고 계신. 이런 장기적인 그렇구나. 스터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파민에 취약한 아까 자극치구 성향이죠. 네. 만족 지연에 힘이 좀 부족한. 예.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처음에 오량주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예. 주변에서 이거 뜬다고 하면 그게 들리고 예. 빨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특히 트레이딩, 매매, 초단기 단타라든지 예. 이런 거에 이제 취약해지고 예.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취약점을 가지게 되고요. 예. 세 번째가 간헐적 보상보다는 규칙적 보상보다는 간헐적 보상에 더 취약하다. 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또박또박 받더라도 그게 뭔가 쾌감을 주진 않아요. 예, 당연한 거고. 네.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어떤 보너스나 음. 이런 것들이 그렇지. 예. 도파민 시스템을 더 그쵸. 강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뭐 예. 배당주라든지 예. 이렇게 따박따박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 예. 네. 한 번에 무슨 뭐가 터져서 대박이 터진다든지 예. 네. 이런 것에 취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어. 이런 도파민 시스템의 세 가지 기능들이 예. 실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고 네. 두 번째 크게 이제 회피 시스템이 있습니다. 회피 시스템이 이제 주로 약세장 같은 데서 네. 아까 얘기했던 손실을 회피하는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우리 이 뇌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네. 통해서 개선시키지 않은 채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예. 거의 100점 100패가 되겠죠. 그럼 그 지금 윤혜 씨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네. 있는데 지금 곧 상담받으러 갈 것 네. 같은데. 이걸 개선할 수도 어. 있습니까? 이건 타고난 유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극복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어렵죠. 가능한 사실은 거야? 이 감정이라는 건 자동적 반응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네. 예. 또 실제로 뇌를 손상을 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감정 뇌를
손상을 당했던 분을 관찰해 보니까 그분의 의사 결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다 그래도 네. 그 의사 결정이 좋지 않다. 예.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이제 의과대학 때 이제 법의학 수업이 있었어요. 예. 법의학 수업에서는 하루 1시간 내내 그 돌아가신 분의 사체를 보거든요. 이렇게 네. 구더기 막 끼고 이런 거. 예. 그때 우리는 막 힘들고 그날은 이제 점심을 못 먹는 날이죠. 예. 그런데 그 교수님은 평생 그것을 했잖아요. 네. 그걸 극복하고 예. 결국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고 싶고 여기에 이제 뭔가 자신을 투여해서 감정을 컨트롤해 왔던 그런 것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프로게이머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PC방에서 뭐 24시간 노는 이 게임 중독 아이들을 뇌를 이제 비교를 분석을 해봤는데 예. 프로게이머들은 결국은 전두엽을 게임하는 동안 계속 쓰고 있어요. 전두엽. 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결국은 이걸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논리적인 시스템을 작동을 이걸 일로 다가가고 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게임 중독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은 거의 쓰지 않고 이 도파민 시스템, 네. 이 보상 시스템을 주로 쓰더라. 그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난 오늘 전두엽을 써야지. 결국 이렇게 전두엽 그 쓸수 프로게이머나 아까 네. 그 교수님은 있- 네.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 더 단기간에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도파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마약 같은 그런 그 쾌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네, 쾌감도 주고 예.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예. 네. 뭔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예.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럼 주식 투자 이거 그 실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많이 그래서 이제 상담 받으러 온다는 거잖아요. 네.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100이면 100 다 사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또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서 뭐 경제적 자유, 뭐 포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뭐 파이어 얘기도 나오죠. 네. 예, 뭐 경제적 독립, 뭐 조기 은퇴 이런 이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속도나 방향으로 잘 살고 있던 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분들이 뒤늦게 들어가게 되죠 주식시장에. 그때 이제 남들은 다 들어갔던 뒤늦게 들어가면서 꼭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들 얘기만 듣고 들어가고 손실 회피하면서 손해는 더 커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천천히 이제 투자를 처음부터 잘 배우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어떤 거고 투자 철학이 뭐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 투자에 대한 학습 과정이 전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진짜 문제는 강세장이 오면 다 잊어버려요 또.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그 다음 약세장을 또 맞이한다. 그러니까 학습이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예. 결국 진짜 문제는 이렇게 전혀 준비 없이 약사장에 들어와서 고통을 받던 분들은 여기서 그래도 한번 제대로 성장을 하고 네. 제대로 배워서 준비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학습이 안 되고 또 반복되는 경우 이것이 더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타짜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다 잃고 나왔는데 김혜수 씨가 돈을 딱 다시 주면서 가니까 이 사람이 눈빛이 탁 달라져가지고 돈을 보더니 다시 들어가서 도박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딱 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빨리 복구하려는 마음이 네. 예, 그게 또 더 큰 리스크한 문제로 더 들어가게 되죠 보통은. 학습이 성장이 안 되는 네, 사람들. 네, 맞습니다. 딱 저 같은 사람이네요. 아 그렇군요. 상담 받으러 가네 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주식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멘탈적으로 어떤 스킬이나 어떤 준비가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타프란 교수가 있어요.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뭐 유행하는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어떤 특성이 그렇게 투자의 성공에 아주 직접적 영향을 주는 기질은 없고 만약에 어떤 특성이 부족하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보완이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고 예. 또 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이 이제 피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투자 트레이더들 훈련시키거든요. 예.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이 피터슨 의견은 좀 비슷합니다. 적어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 첫 번째는 네. 유연성이에요. 인지적 유연성. 그래서 아까 제가 중독자들의 특징이 이 인지적인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유연성이 강한 분들이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심리 검사를 해보면 위험에 대한 그런 그 회피 성향이 좀 낮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낙관적이고 어려움이 아주 잘 이겨낼 수 있고 네. 크게 동화되지 않는 그게 좀 타고난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즉 그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분들이 투자에 조금 유리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분들도 장기간 동안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연구 결과나 제 또는 경험 중에 결과입니다. 그래요. 전 이 두 가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유연성 그리고 데미지 크게 안 받거든요. 네네. 네,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 좀 많이 네네. 분비된다는 큰 균형이 리스크를- 필요하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참, 윤혜 씨 때문에 내가 무슨 뭐 물어볼 건지 내가 까먹었네. 네. 그 찾아오는 환자들 이제 보면은 자발적으로 오는 분 거의 없다고 한 말이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내가 그러면은 그 주식 중독인지 아닌지 그 상태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이런 거는 주식 중독이야. 그리고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뭐 배우자나 가족들이 봤을 때 그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주식 중독이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네네. 기준 같은 거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이 쓰고 있는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기에는 주식 중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네. 단지 도박 장애, 예. 도박 중독이라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유사한데 예. 공식적으로는 9가지 중에 4개 이상이면 중독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네. 뭐 이 9가지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주변에 네. 속이면서 투자를 해요. 내가 얼마나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 거짓말 때립니다. 네, 왜 거짓말을 하죠? 그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손실이 생기는데 예. 이 손실을 오픈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자존감 때문에 이런 것들 또 규모도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메꾸려면 거짓말을 해야 또 메꿀 수 있고 네. 카드를 막던 사채를 쓰던 이러면서 예. 오픈하면 중단이 되고 예. 채무를 내가 다 껴안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회피하는 방식은 숨기면서 더 리스키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거짓말을 한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고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하나지만 추격 매수, 그러니까 본전 생각으로 뭔가를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이 두 번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왜 이렇게 반복되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여쭤보면 내가 잃은 돈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내가 돈을 잃었는데 이 돈을 메꾸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메꾸려고 또 다시 그렇죠. 주식을 한다는 왜냐하면 거군요. 이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네. 이 손해가 지금 생겼는데 내 월급은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어느 세월에 이걸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도박을 하고 다시 주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또 돈을 빌려서 아니면 심지어는 불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융통해서 또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추격 매수 중에 네. 하나고요. 두 가지. 예. 세 번째가 네. 결국은 이 회피성 도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이제
손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표정이 달라지고 벌써 이 짜증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뭔가 주변에서도 알거든요. 아, 예. 네. 낯빛이 안 좋아지나? 뭔가 이상이 있다. 어. 뭐 부모님들 하시는 얘기가 냉장고 문 닫는 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이게 반복된 분들은요. 아. 걸음걸이만 들어도 알겠다. 벌써 네. 가슴이 내려앉는다. 익숙한 분들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거죠. 이게 네. 반복된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짜증 나는 거를 또 안타깝게 잠깐 잊을 수 있는 게 그거 할 때예요. 아, 도박을 다시 하거나 주식을 주식을 할 네. 때. 네, 그러니까 그걸 회피성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상은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네.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잠시나마 회피하는 수단으로 네. 또 도박을 쓰는 경우 이 정도는 진짜 중독이네. 심각하죠. 네. 예. 이런 몇 가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제 부모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경우, 아, 빌리거나. 네, 빌리거나 또 그거를 갚지 않고 또 다시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갚는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 금전적인 의존 상태가 되는 거 이런 몇 가지 특성이 있고 그 외의 특징들은 다른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점점 커지는 내성,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이제 금단,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그런 조절력 상실 이런 것들이 중독의 특징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 그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은 모를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부는 이해하지만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심각해지죠. 예. 결국은 융통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가족들한테 살려달라고 오픈하게 되는 예. 거의 그때는 바닥을 쳐야지 알 수 네. 있겠네. 소위 네. 말해서 바닥을 쳐야 예. 본인. 겨우 오픈을 하는. 그래도 이게 치료를 받으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열심히 치료해야죠.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수술하는 병도 아니고 약 먹고 낫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열심히 치료받고 당뇨병처럼 관리를 잘하면 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도박 엔딩이라는 프로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슨- 거기 도박 엔딩 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도박 회복자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네, 관리센터에서 하는. 그러세요. 거기에 다 10년, 15년씩 단도박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도박을 계속 참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 이분들이 100% 얘기하시는 게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 예. 다 정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금단처럼 참는 거래요, 이게. 도박 엔딩? 네, 도박 엔딩. 그럼 굉장히 건전한 프로네.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거죠. 건전한 프로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요. 우리나라 도박이 진짜 심각해요. 청소년 도박 실태도 엄청 심각하고 예. 조 단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도박이 있어요. 예. 중독자들도 그만큼 많고. 예. 근데 본인이 도박 중독이라는 거 인정을 안 하고 센터에 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인정을 하고 센터에 오면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막 이렇게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나 좀 그렇게 주식이 막 그렇게 중독된 거지 실제로 있을까 싶은 있으니까 뭐 네, 엄청 최 박사님 많아요. 같은 경우도 병원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주식이 중독, 주식 투자하고 도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실 이 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는 불확실한 곳에서 뭔가 돈을 걸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다루는 거는 도박 여부가 아니라 예.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자유인데 예. 그 행동이 이제 병적인 행동이냐 중독적인 행동이냐 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결국 이제 투자라는 얘기도 있고 투기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제 그분이 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서 예전에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신 적이 있어요. 네. 투자라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분석을 해야 된다. 기업 분석이든 거시 경제든 예. 분석이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어. 결국 요즘 개념으로 리스크 관리죠. 음. 세 번째는 적절한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 예. 너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예.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다 투기다. 아, 이 세 가지만 투자다. 네. 아. 세 가지가 있을 때만 투자고, 네. 물론 그분은 이제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신 건데, 좀 안전한. 네, 가치 투자 개념을 예. 설명하신 거지만 네. 실제로 외래에서 이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세 가지를 가진 분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철학, 뭐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음. 심지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주식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네,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분석하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이제 투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기회를 노려서 예.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 기회를 얻는다는 건 결국은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보는 예. 거고 가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본다는 얘기는 홀짝을 하는 거잖아요. 네. 홀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도박을 한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서 자주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도파민 시스템이나 이런 회피 시스템 편향들이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뭐가 좋다더라, 이거 사면 오른다더라, 이런 사실 팔랑귀가 진짜 많고 대부분 그런 제 주변도 다 그렇게 매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소스가 왔을 때도 그거를 판가름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멘탈적으로 특징이 있나요? 사실은 그런 그 정보를 또는 전문가분들이 또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네. 통해서 우리들이 좀 구별할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 정도를 구별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사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게 팩트인지. 두 번째는 그것이 해석인지 예, 음.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예측을 하는 건지 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고 네. 그 예측은 몇 번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예측의 근거가 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아까 패턴 인식이 본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분들이 두 번, 세 번 예견한 것들이 맞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의심 안 하잖아요. 추앙을 합니다. 네, 의심하지 맞아. 않고 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 맞아. 이제 분석하거나 근거를 보지 않고 이 전문가 또는 권위자 오류가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보고 해석은 여러 해석 중에 하나. 우린 그래서 이 정보, 이 소음과 이 팩트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건 예. 유일하게 본인의 어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면 네. 얻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네. 좋은 투자자가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이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진짜 곧 10만 된대. 그러면 그거 탁탁탁탁 분석하셔서 거래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우리 거시경제 기업분 단위의 리스크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페드가 뭐 금리가 올라갈지 페드도 모르고 예.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거 계속 들여다봤자 의미가 예. 없고 네. 테슬라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기업 단위 또 총수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자.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은 자기 심리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리스크라는 건 사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네.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세 가지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요.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하다. 내 속도로 안전 속도로 가면 되는데 너무 빨리 가려다가 갈 때, 사고가 과속할 때. 나죠. 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인간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다음 날 수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을 조금 이해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급하게 뭔가 성과를 내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고가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어떻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건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조급함을 컨트롤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네, 자만심. 네. 초보자들은 운전할 때 사고가 잘 안 나요. 예. 바짝 얼어가지고 조심을 하니까 조금 하다 보면은 한 팔 놓고 뭐 문 내리고 그쵸. 휘바람 불고 그러면 사고가 화장하면서 나잖아요. 운전하거든요. 한 손으로. 핸드폰 보기도 하고. 네.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예.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예.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제가 인상에 남는데 마크 트웨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인간의 어려움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자만심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 융통성이 떨어지는 현상인 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조급한 거하고 자만심이 합쳐버리면 결국은 사고네. 레버리지를 쓰겠죠. 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예, 예. 빨리 얻으려고 하니까 예. 레버리를 쓰고 빚내서. 또 빚내서 쓰고 예. 이 두 가지가 그 심리 때문에 되고 예. 마지막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부주의죠. 앞으로 안 보고 운전하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나죠. 네. 그런데 우리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낮에 일 열심히 하는데 또 틈틈이 국장도 봐야 되고 또 밤에는 자야 되는데 미국장도 봐야 되고 우리 뇌를 쉬지 못하게 혹사하면서 또 분산한다고 하는데 기업 10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주의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한다면 결국 우리가 자만심이나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요즘에 나오는 ETF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심리적인 부분을 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개별 단위 뭐 산업 단위 ETF보다는 예. 전체 시장을 사는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전체 이 주식 시장의 한 40, 50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예. 전체 시장을 추정하는 ETF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세 가지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주식이라는 게 이 정신의학자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를 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면은 수익률이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한다고 올라간다. 예. 분석을 하지 않고 예. 아까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게 생겨서 예. 일시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 몰라도 결국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면 반드시 하락장을 맞이하게 돼 있고 예. 이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1은 4다 이런 걸 공부하면 예. 밤을 세워서라도 공부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주가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 주식시장을 상상을 해보면 큰 마트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매수자도 있고 예. 매도자도 있고 관찰자도 있죠. 네. 매수자는 내가 산 이 주가보다 더 네.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거고 네. 매도자는 떨어질 걸 기대하는 거고 예. 관찰자는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서로 속셈은 다른데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무슨 토론회 한 것도 아닌데 예. 합의가 이루어진다. 근데 네. 그 가격도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그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다는 거를 경험적인 학습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유명한 셰프들의 레시피를 보더라도 예. 직접 만들어 보는 그렇죠. 거 이거 예. 맛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것을 1년, 2년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잖아요. 예. 뭐 저는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술방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훈련하고 하는데 처음엔 피만 봐도 무섭던 분들이 예. 나중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
경험적인 학습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 공부라는 게 책에서만 가지고 얻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작은 이득, 작은 손실을 조금씩 축적해 가면서 예. 실제로 주식장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전략들을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 투자다. 예. 이런 경험적인 학습이 아니면 음. 실패하기가 딱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 돈이 진짜 최고다. 그리고 SNS 하면은 막 명품 차, 명품 인증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빚을 내거나 진짜 보여주려고 남의 차 앞에서 내 차인 것처럼 거짓 인증 요즘 진짜 많아요. 막 명품도 박스만 사가지고 몇만 원 그거를 또 내 거다 인증하는 이렇게 과하게 이런 명품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크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뭐가 약간 결핍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건 병이죠. 뭐 우리 사치병? 진단 기준에는 없는데 네. 사실 그분들에는 이제 우리 쇼핑 중독도 실제로 병이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다르지만 네. 예, 쇼핑 중독은 실제로 그 쇼핑을 하는데 그 물건을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아 그냥 사는 과정. 사는 그 행위. 행동 자체에 어.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예,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인간관계나 아니면 다른 소스로 다른 자원으로 채우려고.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봤더니 이제 돈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게 되는 거겠죠.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네.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대인관계 생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로서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그럼 어쨌든 요즘 보면은 참 저는 그게 못마땅하긴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다 보니 못마땅한 아저씨. 네. 요즘 하여튼 주식하는 것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 경험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 돈이 최고다, 돈이 목적이다, 뭐 경제적인 자유, 뭐 사실 제가 그 말은 참 그 못마땅해요. 경제적인 자유라는 그 단어.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말 많이 쓰니까 이게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 개인적인 어떤 뭐 그 이 문거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문제. 바람직한 건지 아닌 건지. 최 선생님은, 최 박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네, 홍 기자님요. 여기도 못마땅한 아저씨들. 네. 왜냐하면 이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가 네. 물론 우리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고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거나 사업을 할 수 있거나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자유라면 그게 중립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이지 않고 내가 파이어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조기 은퇴를 해서 그다음에 그냥 난 잘 살 수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용어라 할지라도 그림자가 있어요. 예. 결국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나 사업이 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유롭지 않고 속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조장하는 그런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맥락을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IMF 다 경험했잖아요. 예. 예, 97년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국가가 부도가 났잖아요. 예. 빨간 딱지가 붙인 거예요, 국가에. 예. 그러면 집에 어른이 이게 사업에서 망하게 되면 아이들은 불안해지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각자 도생이구나. 예.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2002년도였던 것 같은데 카드 광고가 나와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아, 예. 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예.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또 각자 도생하고 싶은 욕망과 잘 합쳐져서 아주 네. 데이트를 쳤던 예.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조금 시간이 흘러서 또 대박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유행했어요. 사실 그 용어는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아이러니하게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네. 제가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야, 너 그런 용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그건 도박장에서 하는 용어인데 왜냐하면 번역하면 잭팟인데 그거 좋다는 뜻이야. 그레이트, 원더풀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라떼가 돼버렸죠. 근데 사실은 이 대박이라는 용어가 예. 좋다는 뜻으로 쓰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회적인 흐름, 네. 최근에 와서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도 예. 다 그런 흐름을 이어서 하는 것 예. 같고, 그런데 인간은 결국은 사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무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예. 또는 사회관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일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서 뭐 파이어족이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나만 뒤처진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든 이런 내 노동의 가치보다는 한 번에 돈 벌 수 있는 것에 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안해지면 불안을 일단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동시에 이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권위자한테 의존하게 되죠. 우리 어릴 때 뭐 장난치다가 다치면 엄마를 찾잖아요. 예. 무서울 때 엄마 찾는 거고, 결국은 내가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인데 네. 거기서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라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분들 상담을 하면서 예. 돈이 없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젊은 친구들 학비를 못 내서 편의점 알바하고 청춘을 태워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그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반면에 돈이 정말 너무 많은 분들, CEO 분들도 상담하러 오시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오십니까? 그쵸? 그분들은? 이해 안 되네. 이해 안 되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예. 스트레스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고 예. 아픔이 있습니다. 아, 결국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아, 그렇다 그러면 돈하고 상관없는, 예. 돈과 관계없는 것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이 불행의 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돈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좁은 시야보다는 좀 더 큰 내 삶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것들을 꼭 강조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요즘 하락장이잖아요. 이런 하락장에서 그러면 그 주식 중독에 내가 빠지지 않게 뭐 그런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게 좋을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마디 그 말씀으로 좀 마지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이 생기면 손실이 생기잖아요. 손실이 생기면 누구나 불안하고 예. 심지어는 공포에 압도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공포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분노 감정까지 생깁니다. 예.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옆에 사람은 잘 되는데,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 탓을 하기도 하고,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오면 자책을 하고, 예. 그러면서 수치심이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수치심이 생기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생기고, 더 나아가면 이제 절망감, 상실감, 예. 이게 더 진행되면 정말 극단적인 우울증까지 예. 이런 일련의 심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드리는 거는 그 감정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잠깐은 그 감정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라. 네, 일단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그 감정을 조금 알아차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네.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놀다가 뭐 이렇게 빌딩을 블럭을 쌓는데 전 옆에 좀 떨어져 있었고, 이게 쌓다가 무너지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옆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때문에 이거 무너졌어, 이렇게 막 화를 저한테 내는데, 네. 잠깐 제가 욱하다가 참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죠. 아, 네가 이렇게 노력하다가 무너지니까 화가 난 거구나, 짜증이 난 거구나. 네. 이게 이제 알아차려 주는 거잖아요.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감정을
명명만 해도 그 감정이 수그러들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공감하고. 이미징 그게 공감이죠. 그걸 그렇군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나 더 남았는데 방법 그죠? 네, 그게 이제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게 있고 심호흡이 있어요. 심호흡. 심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좀 더 균형을 잡게 만드는 거. 네. 이것들이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삼욱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